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 국어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학습지 첫 장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들은 내용 간추리기. 간추린다는 것은 일단 복잡하고 자세한 것을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무를 이렇게 그렸다고 봅시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나무에 이렇게 나뭇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새가 살고 있고 뿌리도 있고 나무를 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빠르고 쉽게 이거 나무예요 라고 표현할 때 훨씬 더 간단하게 그림을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무를 훨씬 더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걸 보고 나무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원래가 나무였다는 걸 안다면 이 모습이 나무의 모습을 더 간단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간추린다 라고 합니다. 간추린다 라고 해요. 우리는 국어 시간에 간추리기를 배울 겁니다. 오늘은 들은 내용을 간추린다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말을 듣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진아 오늘 아침에 해가 반짝 떴고 지금은 아침 8시고 오늘 또 힘들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이라고 선생님이 길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내용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이겠죠. 선생님이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처음에 무슨 말을 했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고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기억해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간추린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쏙쏙 그것만을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메모를 하거나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들은 내용을 간추릴 때 생각할 점을 한번 읽어봅시다. 교과서에는 웬 남자아이가 일기예보를 들을 건가 봐요. 일기예보, 우리 가끔 뉴스에서 내일 날씨가 어떻고 라고 기상캐스터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날씨를 알려주는 걸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은 요즘에 미세먼지가 어떤가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봅니다. 물론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일기예보를 읽을 수도 있지만 뉴스로 직접 귀로 들을 수도 있었죠. 일기예보를 들을 때 생각할 점을 이 그림 속 남자아이가 하는 말을 보고 봅시다. 이 남자아이 말을 읽어볼게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하며 들어야겠어. 이 아이가 왜 일기예보를 들을까요? 언제 어디로?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를 가려나 봐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 가는 것은 소풍이죠? 이 친구는 일요일에 춘천으로 놀러 가네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 서울, 부산, 전주, 부천 등등등 수많은 도시 중에서 어느 지역의 날씨를 잘 들어야 될까요? 춘천으로 놀러 가니까 춘천의 날씨를 잘 들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내용을 들을 때는 내가 그걸 왜 듣고 있지를 생각해야 돼요.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듣는 목적은
내가 이것을 왜 듣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는 자기가 일요일에 춘천으로 놀러 갈 거니까 비가 오면 안 좋잖아요. 비가 오나 안 오나를 알기 위해서, 또 추운지 따뜻한지를 알기 위해서 일요일에 춘천 날씨를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그걸 왜 듣는지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도 같이 이 만화 내용을 보고 맞는 것과 줄을 잇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봄이었는데 추웠던 것 같아. 이 학생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죠? 작년에 어땠나 옛날 기억,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떠올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이미 겪어본 것이면 예전에 이랬듯이 이번에도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진이가 통합지원의 반에 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진이가 예를 들어 이번 주 목요일에 통합지원 2반에 와요. 통합지원 2반에 올 때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전에 와봤기 때문에, 이전에 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잘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전에 겪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을 떠올리는데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남자아이가 일기예보를 듣고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딱 이때 봄이었지만 추웠던 것을 떠올리면 아마 이번 봄에도 이번 주 일요일에 춘천에 갈 때도 조금 추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들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들을 때 훨씬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줄로 이어요. 마지막, 들을 때 중요한 점, 들을 때 생각해야 할 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써놔야겠어. 이 학생이 지금 그림에서 뭘 하고 있나요? 무언가를 글로 쓰고 있네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해요. 잘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나에게 중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을 써놓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다 적진 않아요. 필요한 단어만 적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진아 목요일에 통합지원 2반 올 때 학습지 풀었던 것 모두 챙겨오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진이는 이것을 알림장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합지원 2반에 올 때 알림장 가져오기 라고 쓰면 너무 알림장이 아니라 학습지 가져오기 라고 하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죠? 학습지 하고 느낌표를 치거나 별표를 치면 여진이가 나중에 이 메모를 보고 맞다, 학습지 챙겨야지 라고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써놓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만 쓸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게 빠르면 그림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학습지 모양을 그려도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글로 쓰지만 문장으로 다 쓰지 않고 중요한 단어만 쓰거나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기예보를 들어보는 것이니까 여진이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보지는 말고 아래 문제를 채워보세요. 아래 답을 잘 적었는지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습지를 통합지원 2반에 가져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영상이 아니라 일기예보의 내용을 목소리로 들려줄 테니까 듣기만 하고 아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위에 글은 보지 않고 아래 내용만 들어주세요. 자, 연필 준비하고 쓸 준비하고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봄꽃이 가득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성큼 찾아온 봄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19도, 강릉, 청주, 전주 등은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20도, 청주와 진주 등은 21도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에서 6도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차가 크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잘 들어보았나요? 선생님의 말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면 영상을 앞으로 다시 건너뛰기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 33쪽에 선생님이 글자로 써준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음 쪽으로 넘어오세요. 잘 간추려 보았나요? 간추려 보니까 어땠나요? 들은 내용을 글로 받아 적고 간단하게 간추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림장을 쓰는 이유도 중요한 내용을 잘 간추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들은 내용을 간추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34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34쪽으로 넘어왔나요? 자, 여기 보면 일기예보를 듣고 누군가가 간추려 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간추려진 내용을 여진이가 보고 잘 간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그 남자아이 그림 있죠? 그 아이가 정리해 준 거예요. 볼게요. 오늘 날씨 전국적으로 맑음. 비교적 간단하게 썼네요. 몇 도? 어디가 몇 도인지 안 쓰고. 일요일 날씨는 산책하기 좋은 날씨, 춘천 낮 기온 20도. 왜 춘천만 적었을까요? 이 앞에서 이 아이가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간다고 했죠? 네, 춘천이에요. 이 남자아이는 자기가 일요일에 춘천에 놀러 갈 거라 춘천에 대한 내용만 자세하게 적었네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간추릴 때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적으면 된다고 했죠? 이 아이는 모든 내용을 다 간추리진 않았어요. 첫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어요. 두 번째, 이 아이는 줄글로 적었나요? 간단한 단어나 간단한 글로 썼나요? 간단하게 적었죠.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습니다 라고 안 쓰고 오늘 날씨 전국적으로 맑음이라고 간단하게 썼어요. 이보다 더 간단하게 쓰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맑음이라고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귀찮고 바쁘다면 선생님이라면 해가 쨍쨍 그림을 그릴래요. 간추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좀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편한 방법으로 쓰면 돼요. 대신에 나에게 중요한 정보는 내가 나중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써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추려 썼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진이가 생각해서 들은 내용을 다 쓰지 않고 간단하게 간추려 썼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3개를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간추려 썼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주면 간추린 내용을 글로 남겼을 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래오래 보관할 수도 있겠죠? 또 글로 남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진이가 생각했을 때 간추려 쓰면 좋은 점들을 여기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간추리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아닌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래 보면 알 수 있듯이 도형을 그려 정리하기, 수직선의 내용 정리하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기예요. 이 위를 볼게요. 지금 이거는 꼭 무엇 같이 생겼나요? 수직선, 도형, 나뭇가지 중에. 도형, 수직선, 나뭇가지 중에 어떤 모양 같아요? 이 세 개 중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기 방법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름을 꼭 붙일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사실 도형도 들어가긴 하잖아요. 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추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도형을 그려 정리하는 거는 이 아래처럼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쳐서 그려서 다람쥐와 청설모 둘 다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가운데에 적으려고 도형을 사용했어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세모가 그릴 수도 있고 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네요.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이 간추린 걸 봤을 때도 이거 왜 이렇게 썼더라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추리면 됩니다. 꼭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앞으로 알림장을 쓸 때도 알림장을 쓴다는 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조금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영상 속도를 늦추거나 중간중간 멈춰서 천천히 학습지를 해결해서 통합지원 2반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럼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요.